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더 점점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지금 이제 한 4주 정도,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나머지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실력들도 갖추고 이번 학기 멋있게 좀 마치기로 하십시다. 오늘 보충 설명에서는 아마 9장에 지금 이제 홈워크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거 아마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리고 10장에 대해서 조금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혹시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계속 어떤 그 질의응답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은 빼고요. 일요일은 제가 다른 이제 또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낮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거의 제가 직접 대답을 못하고 월요일 아침이나 돼야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건 양해 좀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토요일 한 오전이나 적어도 오후 한 2시 이전에 올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3시, 4시까지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때까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이제 구장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지난번에 이제 아마 8장에서 클래스 부분들을 다룰 때에도 마지막 문제가 이제 이게 파일에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이제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구장을 한번 이렇게 봤을 텐데 9장에 있는 이제 파일 입출력도 우리가 꽤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먼저 9장에 있는 파일 입출력의 전반적인 중요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파일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I/O 모듈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이제 문자로 직접 이렇게 작성이 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워드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유형의 어떤 텍스트 파일이 있고 글자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진 코드로만 돼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바로 열어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 구분은 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을 그룹 단위로 묶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폴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디렉토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서 그걸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써죠. 그 C 밑에 뭐 무슨 디렉토리 밑에 또 뭐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마이파이 패키지 만들었던 그런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 또 파일이 있고, 이게 다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윈도우즈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이나 같은 이제 방법을 사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일들을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파일 입출력,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파일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프로그램이 생성했던 이제 그런 파일을 이런 이제 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었다가 그 파일을 읽어들여서 처리를 하고 화면으로 내보내거나 또 다른 파일로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했던 부분을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고 화면으로 직접 내보내는 이런 위주로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입력 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제 파일에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읽어들여서 처리해서 화면으로 내보내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C나 이제 다른 어떤 자바 쪽에서 쓰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다운로딩 받아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이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그 예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이제 기상청이나 정부 이제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파일을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딩 받아서 그 파일을 열어서 분석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최근 10년간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다 있죠. 아니면 이제 대구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뭐 매달별로 평균 값으로 해서 쭉 나타났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연도에 기온이 제일 더웠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부분들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거 한번 좀 우리가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구장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데이터 파일을 아니면 이제 그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입력 장치, 출력 장치는 이제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파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텍스트 파일이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고,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코딩이 지정이 되죠. 한글 인코딩, 영어 인코딩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인코딩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장이 되고 읽어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변환들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이진 파일은 실제 우리가 이제 영상 파일, BMF나 BMP나 이제 JPG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파일, 뭐 MPEG이나 MP4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나오는 바이트 객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진 파일이죠. 이진 파일은 바로 열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열려서 이제 읽히는 순간에 화면이 막 깨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이제 실제 문자 편집기를 가지고 쉽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파일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메모장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준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저장 장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컴퓨터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다음 USB 외장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다음 파일을 입출력할 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제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9장의 이제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좀 그 연습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들을 했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피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보완을 했는데요. 제이슨이라고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하나의 그 객체를 오브젝트를 하나의 이제 그 컴퓨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고 실제 지금 이제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이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렇게 거기에만 쓴다라고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보편화 시켜 놨는데요. 파이썬 역시 이제 제이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읽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 자료를 만들었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피클 하면 여러분들이 뭐 피자 먹을 때 같이 먹는 그 이제 그 피클입니다. 아마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사한 이제 P로 시작하는 것들을 아마 잘 골라온 것 같은데 바로 파이썬 클래스와 자료형 객체를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피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일 사이즈가 적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홈워크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한 I/O 모듈, 인풋 아웃풋 모듈들, 그 다음에 기본 함수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open, close, 이건 이제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거고, seek 하면 뭐 찾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일로부터 우리가 읽어드릴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일은 맨 처음부터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점프를 시켜서 거기서부터 읽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텔에서 뭐 현재 시작 위치로부터 현재 위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 read 파일로부터 읽기, read line 하면은 이제 파일에서 한 줄 단위로, 이제 백 뉴 라인이 있는 그 이제 한 줄 단위로 읽어드리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행렬 쪽에 관련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사람들이 좀 쉽게 눈으로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를 읽어 드릴 때 하나의 행 단위를 이렇게 이제 줄 단위로 읽어 드려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read line 하면 여러 줄을 이제 읽어 드리는 거고, write 파일을 쓰기, 그다음에 줄 단위로 쓰기, 이게 있습니다. 플래시라고 하는 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플래시 하면은 원래 이제 어떤 물 같은 것들이 통 속에 이게 고여 있는 것들을 확 내보내는 걸 이제 말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게 이제 플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버퍼에다가 쌓아놨다가 이게 이제 외부로 입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버퍼에 쌓여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부러 빨리 파일에 이제 내보내야 그 다음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래시 하면 이제 밀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퍼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전부 내보내는 기능들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입력 출력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모듈 클래스 개체라고 했는데, 체계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클래스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배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상속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곧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클래스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텍스트 단위로 입력 출력하는 거, 바이너리 파일, 이진 파일 단위로 입출력하는 거, 그다음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위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텍스트 단위로 입력 출력하기, 바이너리 파일로 입출력하기, 이런 이제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파일 입력이나 출력에 사용되는 객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픈할 때 있는 부분들이 파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가 이게 이제 R이면 read 모드, W면 write 모드, A는 append 모드, 그 첨가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버퍼링을 할 건가 말 건가, 인코딩은 뭘 할 건가,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기, 쓰기 그런 이제 모드들을 정리할 때, 그때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 이제 R, W, A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R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붙어 있는 부분들은 읽기와 쓰기가 겸용으로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쓰기를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를 파일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바로 읽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냥 write 모드, read 모드로 해서 구분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실제 어떤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파일을 공유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제 write 했던 내용을 다른 쪽에서 read를 이제 파일을 매개체로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렇게 업데이트 기능들을 같이 많이 쓰고, 이진 파일은 전부 이제 B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read RB, WB, AB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바이너리 이진 파일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오픈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오픈될 파일 그 기술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이 이제 지정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는가,
이게 이제 뭐 어떤 용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ad 모드, write 모드, 그 다음에 이제 그 append 추가하는 모드, 맨 뒤에 이제 덧붙이기 하는 모드, 그 다음에 B가 있으면 이제 이진 파일 모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W가 들어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읽기와 쓰기가 같이 이제 겸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 업데이트 기능들이 제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개념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버퍼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1로 설정하게 되면 기본 버퍼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버퍼 사이즈로 설정되어 있는 그것만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버퍼링 자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때도 지정된 그것만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블록 단위로 읽어와서 그다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쓸 때도 일단 우리가 이제 라이트를 하지만 버퍼에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쓰는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임시 저장소가 바로 이제 버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버퍼링을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버퍼링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 언버퍼드로 이제 하는 거고, 1로 하게 되면 이제 한 줄 단위로 버퍼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을 이제 지정해 주면 버퍼 크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1로 해서 이제 기본 버퍼링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인코딩인데, 인코딩은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 그때 인코딩이 이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을 인코딩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지정들이 되는 거고, 특별한 이제 코덱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 디코드라고 그러죠. 근데 기계적으로 어떤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인코딩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을 특수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들은 뒤에 이제 얘가 나오는 이런 기본 코딩 방법들을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줄바꿈 모드, 뉴 라인 모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뉴 라인이 있거나, 그 다음에 \r이라고 캐리지 리턴이죠. 그 줄 맨 첫 번째로 가기, 아니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연속으로 있거나,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는 뉴 라인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쓰기 모드에서는 이제 이게 뉴 라인을 실제 이제 운영 체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리를 해주는데, 윈도우인 경우에는 이제 캐리지 리턴 뉴 라인, 이걸 이제 연속적으로 \r, \n이 출력되게 만들어 줍니다. 유닉스 계열의 이제 그 운영 체제에서는 그 뉴 라인을 그냥 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애플의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r을 처리를 합니다.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거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osed fd나 오프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입력 출력 완료된 뒤에 이제 파일 닫기를 실행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따로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 파일을 열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미리 실행을 해라 하고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뭐 이건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이제 그 파일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을 쓰기 모드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문자 열로 해서 이제 차례대로 출력을 하면은 이제 그 파일 자체를 나중에 읽어서 출력할 때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쓰기 모드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요령으로 해서 이제 그 뭐 계속 맨 뒤에 이제 new li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줄 바꿈을 이제 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쓰고 읽고 하는 부분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대한 이제 read하고 write 기능들 뭐 뒤에서 계속 이제 같은 요령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파일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텔이나 그 다음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은 예에서 이제 설명을 쭉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생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그 학생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read line을 이용해 가지고 읽어드리고, 그럼 이제 read lines 하면 f2.readlines 하면 이제 여기에는 한 줄 한 줄을 줄 단위로 쭉 읽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라인별로 처리를 하는데, 그 line.split 하면 이제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스페이스 공란이 있거나 탭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력할 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리 80, 90, 95가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이제 이름에다가 그다음에 한글, 영어, 그다음에 수학에다 각각 매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한 줄을 입력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스플릿 이용해서 쭉 설정을 해주는 것과 같은 요령이죠. 대신 파일로부터 읽어드렸다는 것만 이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인 리스트에 이제 이렇게 다시 어펜드를 시키고 따로따로 리스트를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는 부분들을 아래쪽에 이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리스트를 다시 집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튜플로 묶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자료형들을 섞어 가지고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링 할 땐 사용되는 이제 그런 예들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버퍼드 라이터 또는 이제 버퍼드 리더, 이게 이제 버퍼를 중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버퍼링을 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까 플러시하고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오픈해서 이제 write 모드로 test.txt를 하나 이제 오픈하고 거기에다가 a, b, c, d, f, g, h, i, j까지를 write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write를 했으니까 파일에 이제 써졌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썼다라고 이제, 그래서 파일을 읽으면은 그게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서 이제 두 번째 텍스트를 이 read 모드로 따로 오픈을 시켜서 F2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읽어 드립니다. F2를 읽어 드려 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 보니까 없죠. 분명히 아까 앞에서는 이걸 썼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 썼던 내용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버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일까지 나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래시를 이용해 가지고 버퍼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파일로 밀어내라고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은 그때 다시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 기능들이 이제 이럴 때 지금 버퍼에 쌓여있던 부분들을 밀어내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버퍼를 사용하는 파일 입력 출력할 때는 중간에 있는 버퍼에 저장되어 있고 파일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IO 래퍼 부분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용할 일이 그렇게 하면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 같은 걸 읽어 드려 가지고 그 버퍼 상태에서 편집하고 할 때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를 할 때 이제 다 라인별로 리더 라인별로 읽어 드려서 스플릿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제 낱개로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번잡스러운데 한 줄 단위로 읽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들이 간단해지고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파일들 처리할 때는 write 해가지고 곧바로 한꺼번에 다 쓰는 것들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편집을 해서 편집된 결과를 한꺼번에 이제 write 해주는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이제 편집할 때 보면은 이 이중 따옴표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 포맷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할 때 그때 이제 포맷해서 출력하는 그 방법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몇 번째 있는 부분들을 뭐 왼쪽으로 칸 맞춤하기, 오른쪽으로 칸 맞춤하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몇 칸에 걸쳐서 이 십진수로 아니면 이제 실수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포맷들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부분들을 구성할 때 이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제 다시 파일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응용 분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그 예제들이 스튜던트 레코드, 학생들 레코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읽어들여 가지고 이런 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학생들에 대한 총점 그 다음에 평균 성적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파일에 이제 저장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그 할 때 이번 장에 마지막에 이제 홈워크 할 때 그때 처리하는 거 보면은 요 각각의 과목별로 평균 점수 계산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일단 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각 과목별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 점수 아니면은 과목별로 총점과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ad line, write line, 라인 단위로 우리가 이제 여러 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코딩 방법들을 따로따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CP949라는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UTF-8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문자 하나를 8비트 단위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 UTF-16은 이제 16비트 단위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BE, LE라고 하는 것은 이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다루게 되는 전공이면은 요 이제 이런 인코딩 중에서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 복잡한 거는 또 많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보면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인텔에서 만든 그 CPU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인텔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LE, Little Endian이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노트북이나 이제 그 데스크탑을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 타입은 빅 엔디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리틀 엔디안 쪽에서 인텔 CPU가 처리했던 데이터를 이진 코드로 그대로 이제 파일에 저장하고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서 애플 컴퓨터에 가서 열어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인코딩 할 때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인코딩하고 읽어드릴 때도 그걸 기준으로 인코딩 그 기준을 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인코딩들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OS 패스의 get 사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파일의 크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코딩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제 똑같은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는데 UTF-8로 저장을 했던 거, UTF-16으로 저장했던 거 보면 각각 크기가 하나는 20, 하나는 42로 해가지고 거의 2배만큼 늘어났죠. 왜냐하면 문자 하나를 한 바이트로 저장하느냐, 아니면 2바이트 형태로 저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니까 파일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인코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글 문장을 파일에 이제 입출력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나다라 마바사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쓰고 다시 읽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파일하고 이제 디렉토리가 파일을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디렉토리고, 그 디렉토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make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하는 거, rm 디렉토리 하면 remove, 삭제하는 거, 그다음 work 하면 이제 디렉토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포함되는 그 이름들을 반환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정된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들. 그다음 os.path 밑에 가면 아까 우리가 썼던 이제 get size가 있죠. 이게 이제 파일의 크기를 알아보기. 그다음 그거 말고도 뭐 이게 존재하는지,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름하고 파일을 결합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쉘 유틸리티로 가면은 이제 copy, 파일을 복제하는 이제 기능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파일로 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모든 걸 체계적으로 이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z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압축하기죠. 그래서 이제 zip 파일을 오픈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압축해서 그 지정된 아카이브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extract all 하면 이제 그 항목들을 좀 추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일 핸들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은 다 제공들이 됩니다. 디렉토리 생성하고 이제 복사 뭐 하는 이런 부분들, 요 이제 예제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챙겨 보시고. 근데 아마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냥 파일을 지정된 그 디렉토리 안에서 있는 파일을 읽어서 잘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된 결과를 그 위치에다 갖다 잘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력을 형성시키면은 지정된 디렉토리에다가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읽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미리 데이터를 어떤 특정된 위치에 갖다 두자라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위치를 계속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압축할 때 이제 있는 것이 이제 zip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리스트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리스트가 바로 이제 파이썬의 표준 자료형이죠. 이 표준 자료형을 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기 모드로 열고 난 뒤에 그 파일에다가 json.dump를 해서 그 리스트 자체를 통째로 거기에다 이제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다른 이제 형태대로 다시 이제 열어서 리드 모드로 열어서 이번에 json.load 하면 아까 여기 덤프는 그 파일에다 이제 쏟아붓는 거고 그대로 이제 저장하는 거고, 로드 하면 이제 파일로부터 읽어 들여 가지고 파이썬 내부에 있는 이런 이제 그 리스트 형태의 자료형으로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쓸 때 요 L1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리스트 L1이 이제 어떤 사이즈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즈가 여기 이제 58,890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크기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파일을 그대로 읽어 들여 가지고 json.load를 해서 L2를 만들고, 그다음에 L2 자체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리스트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ON 자체가 보면은 이런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제 정보를 옮겨갈 때 그때 이제 그 컴퓨터의 CPU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달라도 문제없이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바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제이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다른 쪽 컴퓨터로 이제 옮겨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구현할 때 제이슨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그런 이제 그 클래스를 여기에 있는 이제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를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방식대로 JSON.dump를 해서 쓰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JSON.dump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좀 제약점이라 그럴까요? 이 자체가 이 파이썬 안에 있는 이제 표준 자료형만 지원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숙제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그 호목 쪽에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시를 추가로 해드렸던 겁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해서 뭐 통계 처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에 어떤 기본적인 학생에 관련된 이름과 학번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과목별 성적들이 쭉 들어가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 자체를 읽어드려서 학생별로 이제 우리가 평균 점수 뭐 계산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과목별로 그다음에 평균 점수 뭐 최대 최소값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 라인별로 읽어드려서 이제 하는 read lines,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line split 같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한 줄 단위로 읽어드리고 난 뒤에 각각의 항목들을 앞에 있는 이제 개별적인 항목으로 매핑 시켜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읽기, 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차근차근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스튜던트 레코드에 이제 지금 준비가 된 거, 처리된 거, 처리된 결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과물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 파일인데 이게 바이너리 파일이죠. 바이너리 파일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파일하고는 좀 다르게 파일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이미지나 아니면 음성이나 그런 이제 오디오나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가 이제 read write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WB 또는 이제 RB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너리라는 표시를 이제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뭐 파일들을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바이트로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고 그걸 다시 읽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당분간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진 파일을 가지고 직접 핸들링 하기에는 조금 실력들이 좀 더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본 그 실력들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오디오나 비디오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파일을 지금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런 이제 그 셀카나 이런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촬영됐는지, 그 다음에 몇 시에 촬영됐는지 추가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 바이너리를 이제 IO하고 연결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클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피클에서 pickle.dump 아니면 pickle.load, 아까 우리가 JSON하고 같은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피클이 바로 이제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하게 만들어주고 이진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우리가 이제 만든 개체로 설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가 이제 있을 때 그 클래스를 이렇게 안에 있는 이제 애트리뷰트가 name, value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A를 하나 만들고 A를 출력을 해보면 이건 이제 이 메인 모듈에 있는 A라고 하는 오브젝트라는 것이고 A의 name은 뭐고 value는 뭐고 이런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체를 바이너리 파일에다가 pickle.dump해서 덤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이썬에 사용하고 있는 그 정보들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하면서 압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크기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번에 read 바이너리 모드로 읽어 드려 가지고 pickle.load를 하면은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B는 이 메인 모듈에 A라는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보를 읽어서 이 자체가 그 클래스 A의 인스턴스로 사용이 될 수 있게 그대로 세팅을 다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의 네임과 B의 밸류 해보면 아까 위에서 A에 출력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때는 피클 모듈을 사용을 해서 피클 덤프, 그 다음 피클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 파일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하고 이제 피클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부분들인데, 먼저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트와 같은 부분들은 제이슨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피클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array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이슨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요. array 자체가 이제 보면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별개의 형태로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부분들 보면은 이게 피클 가지고 하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리스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리스트를 덤프 시킬 수 있습니다. 덤프 시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동일한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이슨으로 덤프를 했을 때 그때 있는 크기, 파일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피클로 해서 이제 그 덤프를 시켰을 때 있던 부분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JSON은 보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128,890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피클로 했던 부분은 59,798이니까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압축을 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이 부가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고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또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면은 제이슨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파이썬으로 뭔가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또 다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 그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것들이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파일 크기를 좀 압축해 가지고 적은 크기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피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워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홈워크 그 9.1에서는 그 국가의 기본 정보들을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뭐 국가의 어떤 국토 면적, 인구수, 수도 이름 같은 이런 것들이 위키백과에 이제 차례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하나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국가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수도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면적, 인구수, 그 다음에 면적이 이제 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파일에 저장하고 그 내용을 읽어 드려서 여러 가지 통계 처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기 해서 이제 출력하기,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데이터만 준비가 되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것은 앞에서 있는 바로 그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조금 이제 수정해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 바로 메모장으로 제가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걸 읽어 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학생별로 그 총점, 평균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평균점 계산해서 이제 출력들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행렬. 그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8장 호목을 할 때 이미 클래스로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라고 했더니 꽤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실제 이제 그 클래스를 제가 이제 9장에다가 이제 샘플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참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9장에서 있는 이제 그 행렬 쪽 처리하는 부분에서 들여쓰기 잘못하면은 또 에러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들여쓰기 잘 맞춰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클래스에 대한 이 연산자 오버로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제를 그 사용을 해서 뭐 곧잘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클래스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있는 이제 로우와 칼럼 이 부분들이 숫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파일에서 읽어 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행 크기, 열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수 형태로 해당되는 개수만큼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이제 읽어 드려 가지고 각각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을 연산해서 그 결과를 이제 출력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문제였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9.4번에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이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스턴스 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제 방식으로 저장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JSON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덤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9.5절에서는 9.5번에서는 다음에서는 그걸 이제 그 여기 피클로 저장을 해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JSON 덤프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그 행렬 MA를 덤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JSON 덤프 해가지고 MA FJSON 하면은 에러가 나죠. 이걸 이제 시리얼라이즈able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오류 메시지가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런 이제 제이슨 덤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인덴테이션은 이제 얼마로 해라. 이게 탭 대신에 이제 네 칸씩 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가 바로 커스텀 JSON 인코더를 이제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때 이제 있는 부분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던 이 방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JSON 임포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인코더에서 JSON 인코더를 상속받아서 이게 이제 제 커스텀 인코더를 만드는데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자체가 인스턴스 오브 데이트 타임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이제 이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클래스의 이제 딕셔너리 하면은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으로 쭉 다 이제 열거를 해주는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차례대로 이제 쭉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JSON 전 덤프를 할 때 바로 이 내용들을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도 그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JSON 덤프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잘 활용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덤프로 해서 한번 만들고, 뒤에서는 보면은 제이슨 덤프에다 추가적으로 피클 덤프를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ospath.get 사이즈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를 제가 이제 출력을 여기 해뒀는데, JSON.txt를 했을 때는 819바이트라고 그랬고요. 이게 이제 MA 하나에 대한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로 크기, 칼럼 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25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JSON 방식으로 하면 819바이트고, 그럼 이걸 피클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321이 됐죠. 절반보다 좀 더 적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JSON 방식으로 이제 저장됐던 거를 따로 이렇게 우리가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 파일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다음 거기 안에 중괄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이제 값들, n row, n column, rows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각의 행 자체가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중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덤프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이슨에서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가서 다른 프로그램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이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 걸 따로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고,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5번하고 이 부분 6.4번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 그 파일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이게 이제 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그 정보 자체를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압축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파일 크기가 줄어든다는 이런 것들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잘 모르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구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고, 구장 보고서 만드실 때 아까 이제 뭐 9.1번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정보로 알려드린 이런 것들, 질문 중에 이제 한 분이 뭐 이거 다 포함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 했는데, 링크나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뭐 어떤 쪽에서 참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소모할 때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국가를 10개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주가 되니까 참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쪽을 이제 처리할 때, 그때 행렬이 처음에 생성될 때 전달되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행렬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조는 달라야 되죠.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이닛 할 때 매트릭스 하나를 처음에 이제 생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자체가 보통 이제 파일에서 읽어들여 가지고 이제 보내거나 할 때, 그때 우리가 뭐 리스트 형태로 이제 구성하지는 않고 차례대로 쭉 다 한 줄로 써서 하기 때문에 그냥 1차원 리스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대신에 그 앞에서 보면 행의 크기, 열의 크기가 있고 그대로 맞춰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2차원 그 리스트가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도 이렇게 1차원 배열 1리스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은 제가 대답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체를 1차원 리스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하길래 굉장히 어려울 거다, 2차원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 질문 하나가 지금 들어왔는데 저 부분이 있군요. 출력할 때 그 다음에 행렬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트링 자체를 만들어 나갈 때 거기서 이제 줄바꿈,
그러니까 new line n을 해당되는 줄의 줄바꿈이 있는 위치에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대로 그 스트링을 그 편집 다 하고 난 뒤에 그대로 출력해 보면은 줄바꿈이 있는 위치에서 이제 줄이 다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 자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 하나 끝나고 나면 거기다 줄바꿈 집어넣고 그러면 그 다음 줄 내려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장에 관련된 거는 뭐 그 정도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튼 9장에서 8장하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행렬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많이 되는 것이 결국 이제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그 데이터 파일을 입력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전공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 홈워크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점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에서 이 파이썬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예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집어 가지고 얘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잘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 문제들을 파이썬으로 처리하는데 아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질문 그 질의응답에 올려주시고 제가 아까 어떤 학생이 한 명이 토요일도 출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토요일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하고 이제 주로 연구 논문에 관련된 이제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논문 세미나를 하고요. 그래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이제 학교에서 일 보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전에 질문들이 와 있으면 그때까지는 제가 다 이제 처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 일요일은 좀 저 나름대로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뭐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뭐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쪽에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제가 이제 뭐 소개만 드리죠. 10장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터틀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만 가지고 터틀 그래픽 그렸던 거를 한 단계 이제 높은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터틀 그래픽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분도 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구장 하신다고 바빠가지고 이번 주말부터 이제 또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핵심 걸 열어 가지고 드리면 실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터틀 그래픽 간단한 거 그렸던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터틀 그래픽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 전부 이제 이렇게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이제 구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클래스 개념을 모르면 파이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이제 클래스 개념, 객체 지향형 개념을 이제 먼저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파일과 뭐 10장, 11장 넘어가면서 그 개념들이 계속 이제 설명해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그래픽 클래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 10장에 가면은 이제 관련된 그 필요한 함수들을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뭐 할 때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비교적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훑어볼 수 있도록 그다음 사전처럼 그 필요할 때 금방 가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윈도우 설정하는 거, 초기화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 쭉 다 설명 다 되어 있고요. 예제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제 프로그램들을 찬찬히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배워서 사용했던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사용했던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들로 구성해서 해당되는 이런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의 좌표축 그리기. 근데 좌표축이 그려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도형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리스트 오브 튜플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숙제했던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브 튜플로 해서 그 값대로 이제 도형들을 그리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쉐딩 해가지고 이게 옆으로 찌그러뜨린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right, left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사용을 해봤던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별 그리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까지 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터틀 그래픽 도형상에 뭔가를 이제 출력해 줄 때 그때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폰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리했을 때 각각 서로 다른 폰트, 예를 들면 타임스 뉴 로만이나 아니면 에리얼 같은 이런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 다르죠. 해당되는 이제 폰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색깔도 다르게 다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인풋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다각형 그리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꽤 일찍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받아서 중심점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의 중심점을 나누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도형들을 채우기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매스를 임포트 받아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계산들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차례대로 쭉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호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터틀 그래픽 이벤트 처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면에다가 이게 이제 거북이가 막 기어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화살표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고, 위로 가면 위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좌로 우로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하듯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이제 그 거북이를 옮겨가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함수나 메서드들 이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벤트 처리하는 것들, 그 예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북이를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가지고 조정하는 데 따라서 위로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오른쪽, 왼쪽 해서 이제 그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이동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위치에 좌표가 찍히고 선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이제 마우스 이벤트 처리를 하는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숙제하면 하면서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이 이렇게 이제 벽을 따라서 그 반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예제 그 소스 코드를 참고해 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선택 정렬 부분들은 이제 셀렉션 소팅 여러분들 직접 짜본 적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도형 하나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도형들을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따라서 이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걸 이제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처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훨씬 이제 다음에 설명할 때 쉽게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한번 직접 구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멋있는 시계가 하나 나올 테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자랑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꽤 쓸만한 시계입니다. 그 컴퓨터에서 이제 있는 시간을 그대로 읽어내 가지고 하고, 이 자판이나 이런 모습들이 유럽에 여행 가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제 딱 그런 자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목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중심점이 좌표가 지정이 되고 이 튜플리스트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꼭지점 개수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이제 쭉 도형 그리기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터틀 그 거북이가 초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따로 동영상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지금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거북이가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력을 할 때 여기 이제 화살표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고, 이때 이제 어떤 명령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라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라니까 방향 바꿔가지고 거북이가 또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게임 할 때 이제 나오는 그 기본 기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좌표가 계산되는 거, 그 다음에 그때 키가 입력되면서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이번 그 호목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요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 실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제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릭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마우스 클릭이 오른쪽 클릭과 왼쪽 클릭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하면 여기 이제 그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왼쪽 마우스 클릭 버튼을 클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3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겁니다. 하면은 이제 중간에 색깔 자체가 바뀌면서 지금 어느 위치에서 좌표 위치에서 클릭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나타나고 선이 그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우스 버튼을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0.5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반사시키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당구대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드가 있으면 여기 이런 이제 공의 크기가 일정한 반지름이 50 픽셀인 것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반사해 가면서 따라 돌아가게 만듭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하장 22.5도니까 45도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반사각 계산하는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중심점이 여기 있는데 이 자체가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벽에 닿는 이 간격들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이 벽에 닿자마자 곧바로 반사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좀 고급으로 만들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그런 이제 정보들을 막 집어넣겠지만 지금은 단단한,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벽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거 없이 곧바로 이제 반사가 돼서 회전을 하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터틀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이제 좋은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재미난 점들을 이번 이제 숙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잘 풀어 보시고, 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참 한 가지만 또 아까 그 질문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고 제가 느낀 건데, 강의 자료에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끌고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옮겨 붙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이제
그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코드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그런 이제 그 데이터 문자들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에러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대로 PDF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PDF를 그대로 그 카피를 해서 옮겨 붙였다가는 중간에 좀 이상한 그런 이제 그 문자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항상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하시고, 타이핑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걸 뭐 디버깅 해볼 겸, 그 다음에 입력 파일이 잘못됐을 때 어떤 오류가 나는가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도 해보실 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9장에 있는 파일 입출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0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좀 하시고 난 뒤에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게 했던 이제 그 그래픽, 터틀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의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 말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그 티크 인트라고 하는 이제 부분, 그래픽 이제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중에서 좀 고급 기능입니다. 이 부분들 이제 다음 한 주 더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 주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확장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 확장 패키지 안에 있는 부분들이 numpy라고 하는 거, 수학 계산이나 이제 그 수치 계산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확장 패키지 중에서도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그런 이제 그래프 같은 거 출력하기, 이런 부분들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전공 과목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마지막 그 주에서는 이제 일부 그런 이제 응용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샘플로 분석하고 이제 그 파일을 우리가 이제 공공 웹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아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예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그것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그 응용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학기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진행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계절 학기부터는 전부 이제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과목별 재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거의 170명 학생들이고, 이 170명이 한꺼번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정보전산원에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실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70명을 뭐 보통 때면은 이제 들어가서 바로 옆자리에 차례대로 앉으면 그런 이제 전산실에 50명 정도씩 이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방을 한 4개 정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아직 종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한 대 건너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앉도록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한꺼번에 시험 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조금 더 이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들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처럼 또 뭐 어떤
쿠팡 센터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막 늘어나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전산실에서 시험 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법이 이제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면서 이제 섹션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제 차선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몇 가지 방안들을 우리 본부 측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빨리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시험 치는 일정은 지난번에 제가 공지를 해드렸던 이제 그 일정대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치고, 그때 우리가 6월 27일이었죠 아마. 6월 27일에 그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해도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시험에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이 챕터들이 그 이론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은 이제 웬만큼 이렇게 마무리가 된 셈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응용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되니까 끝까지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실제 구성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면은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이제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했던 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필요하면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